자, 오늘 벌써 5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농지연금부터 해서 취득세 여러 가지 영상을 벌써 4번째 찍었고, 지금 5번째 영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는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헤드폰을 끼고 헤드폰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라서 영상에 헤드폰 꽂고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누리는 3대 혜택. 농지증 발급 후 누린다기보다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됐을 때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지증 발급이 우선적인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강력한 세금 감면 효과가 있죠. 우리가 취득세 50% 감면, 이건 기존 농업인일 때, 양도세 100% 감면, 이건 8년 동안 작용했을 때, 그 농지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농협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때 농협경영체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매달. 나이도 60세 이상 100세까지 약 40여 년간 매달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모두가 내가 낸 연금을 60세, 65세 일정 나이가 자격조건이 되면 매달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농지연금은 내 농지를 담보로 나라에서 매월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농지를 담보로. 내 농지를 나라가 담보를 잡고 그 농지 면적이나 이런 것에 상응하는 것만큼 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죠. 공익직불금 지급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농업을 지키는 현금흐름이라고 하는데, 보통 나라에서 농지를 작용을 하면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농지 면적에 따라 소농, 대공,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농지 공익직불금 1년에 1회성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농일 때, 면적이 1,500평 이하일 때 약 130만 원을 정액금으로 1년에 1회 받을 수가 있고, 대농, 그 이상일 때, 일정 헥타르 면적 이상일 때는 약 190, 180 몇만 원인가, 하여튼 205만 원까지인가, 하여튼 그 정도 레인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월별 1년에 한 번, 월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익직불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지키기 위해서 1년에 1회성으로 한 번씩 신청하면 지급해주는 직불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연금하고는 다른 성질이죠.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한 공익직불금은 농업을 작용하면 면적에 따라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면적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게 되고,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1년의 일회성 지급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면 면세유도 사용 가능하죠. 우리가 면세유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기름만 주는 게 아니라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를 실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고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하고 농자재도 지원이 가능하다. 어,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비료하고 농자재를 공짜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처가 등록이 되면 각종 읍, 면, 리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기계 뭐 농자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전산에 등록을 해서 내가 농업경영체인이라는 걸 등록을 하고 그 비료나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판매 가격보다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거죠.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일정액 이상 감액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혜택이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면 나에게 맞는 농지치 유형이 무엇일까? 우리가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가능한 기준은 지금 이곳에서 보는 최소 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300평 미만이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 경영체가. 근데 300평 미만일 때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해요. 농취증하고 농업 경영체는 다른 거예요. 농취증은 내가 농지를 사서 정부에다가 내가 농지를 사서 농업을 할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차서 허가서를 받는 걸 농취증이라고 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약자예요.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취증을 취득하고 300평 이상일 때 각종 세제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한 각종 농업 경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한마디로 주말 농장이죠. 이건 개인 누구나 비농업인이면 할 수가 있고 농업경영체는 발급이 안 된다. 300평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다.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것도 7일 이내 처리 기간을 갖고 있다. 자, 농업경영 전문가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는 것은 농업경영의 전문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했을 때 약 300평이죠. 그랬을 정확히 1000제곱미터를 산출하는 방법은 제가 계산기를 띄워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000제곱미터 1000 곱하기 0.3025 이랬을 때 302.5평이죠. 303평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00평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약 30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약 300평이라고 되어 있죠. 약. 이게 핵심입니다. 약이. 어바웃이. 302.5니까 303평 이상이어야 돼요. 303평 이상. 이렇게. 그래야 농협경영체 등록이 나온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딱 300평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3평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7일 이내에 승인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신청 루틴 4단계. 어떻게 신청이 이루어지느냐? 사전 점검을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취득하려는 농지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인지, 콘크리트 땅인지. 농지인데 콘크리트가 도배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농지를 샀는데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야. 맹지야. 맹지인데도 차를 끌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비료도 이동할 수도 없어. 그러면 농업기관지 등록해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맹지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랑 맹지라도 차를 가지고 맹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 비료 수십 포대, 많게는 100포대 이상 차로 배달을 해야 돼요.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한 포 한 포 다 걸어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준비. 현실적인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라. 노동력과 농기계, 임대 활용할 것인지, 농기계를 구매해서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죠. 신청 접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직후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농취증은 면이나 지자체 그 면사무소 같은 데서 직접 가서 현장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심사 및 발급 일반적으로 4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 심의 대상은 14일 정도 소요되고 정도 된다. 그래서 최대 농지증 발급하면 보통 공무원분들이 최대 25일, 20일에서 25일 정도를 보세요. 요즘에는 좀 더 그 심사가 단계가 좀 복잡해졌다고 해서 한 20에서 25일 정도 안전하게 내가 부동산 거래를 계약을 하고 농지를 취득한다고 쳤을 때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일을 설정하시면 딱 맞습니다. 특약사항에다가 농지증이 발급되면 그 이전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도 명시하면 그 이전에 나오면 내가 빨리 등기를 취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 업무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될 수도 있겠죠. 반려가 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농지증 없이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 취득했는데 농지증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빨리 못하고 있는데 반려됐어. 그러면 반려통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농막이라든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설치해놨다. 그랬을 때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증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과 낙찰 직후 즉시 신청했느냐. 이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내가 농지를 취득을 했어. 근데 그냥 등기를 내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취증, 농업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내 소유의 물건이 되는데 계약이나 경매로 인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전답 과수원을 취득했을 때 과연 계약한 다음 날이나 계약 당일 즉시 농지증을 신청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 계약상 한 달 뒤를 잔금으로 잡았을 때 내가 농지증도 신청을 안 하고
잔금 일정을 설정하면 상당히 한 달 뒤에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죠. 등기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농지증이라는 게 무엇인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왜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는 적절한가? 이건 뭐냐면, 이건 사실 농지 연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농지 연금이라는 것은 매달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설정받아서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걸 농지연금이라고 하는데, 통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내 농지가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와의 직선거리, 네이버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냐에 따라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와의 농지의 거리는 적절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도 있는데, 통작거리가 예를 들어서 멀어. 내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농지는 강원도 횡성에 가지고 있어. 벌써 상식적으로 통작거리만 해도 직선거리로 따져도 60km 넘죠. 이렇게 되면 농지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작거리도 감안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농지연금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통작거리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한 거니까. 농업경영체는 내가 하나의 농지만 300평 이상 가지고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내 농지를 전부 합해서 303평 이상일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걸 합해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그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 기존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죠. 우리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외 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죠. 이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되는 거고요. 영농 경력 5년 이상일 때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 조건일 때 농지연금 가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필드 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 중인 전답 과수원이 대상입니다. 전답 과수원일 때 신청 기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지 30km 통작거리 이내 면접 시군구에 위치를 해야 농지연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평생 지급하는 종신형이 있고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평생 지급받는 것보다 이 기간형이 좀 더 받는 구조가 되겠죠. 자, 장점은 무엇일까? 소득의 2배가 된다. 뭐가 되냐? 연금까지 받으면서 그 연금 받고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해서 임대소득 별도도 가능하다. 더블로 내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 절약, 6억 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중에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상속보호,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농지연금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담보로 나라에서 담보를 잡고 매월 60세 이상 일정액을 지급을 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농지를 최대 300만 원까지 매월 받는데 그냥 줄 수 없겠죠.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근저당 설정을 하고 담보를 맡기고 받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한테 이게 상속이 되면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마지막에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받은 자녀가 그걸 60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농지는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경매에 붙여지면서 그 낙찰 배당에 따른 그 수익은 정부에서 이제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맹지는 안 되는 거예요. 맹지는 경매에 입찰이 돼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자산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맹지는 농지연금을 지급 안 합니다. 꼭 도로가 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농지여야만, 전답 과수원이어야만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농지연금에 대한 전략 또는 구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거의 이제 21분이 됐는데, 이것도 중간에 편집 없이 그대로 이 파워포인트 자료와 나머지 이 여기 없는 내용들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선에서 대본 없이 그대로 말하는 거라서 중간에 잠깐 끊길 수도 있었는데,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버퍼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메인 채널은 전원생활연구소 채널이에요. 전원생활연구소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전원생활연구소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각종 부동산, 지금 말한 토지도 있고 전답 과수원도 있고, 또한 과수원 딸린 펜션 부지가 있고, 전원주택, 농막이 있는 맹지, 저렴한 매물, 또한 고가 매물, 대저택, 별장,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품들, 이런 부동산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자산을 확장하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또한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매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나는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한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나 토지는 이 정도야. 그랬을 때 저희 사무실에 와주시면 대형 화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물을 화면에 보면서 컨설팅을 무상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현장 답사까지 해드리면서 주택을 보는 시선, 토지를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또 설정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원생활연구소 TV 메인 채널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브 채널로 강의 영상,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년 12월이고요. 이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법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공서나 기타 정확한 정보기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부족한 것이나 또 본인이 궁금한 것은 또 추가로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기를 바라고요. 이상 전원생활연구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